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공 경험 작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터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장 과정 이제 작성 방법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네, 약 80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전수조사했고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문항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8개 문항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8개 문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안에 지금 제가 잘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공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나열해 놓은 이런 그 문항들에 대해서 자소서를 미리 마스터로 써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마스터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8개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공 경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공 경험에 대해서 써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간혹가다. 그런데 다른 말로 물어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은 가장 도전적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예, 도전적인 경험인데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에요. 그렇다면 도전만 해서 되는 경험은 아니겠죠. 도전해서 결과가 어때요? 굉장히 좋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전을 했는데 그것도 가장 도전적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항 보시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성공시키려면 난관들이 우리한테 있겠죠. 예, 그런 어려움들. 예, 그런 것들을 극복을 했어야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해도 성공 경험에 대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 여기서도 가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예, 가장 슬기롭게 해결. 그냥 대충 이렇게 슬기롭게 한 경험이 아니라 가장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니까 어때요? 가장 결과가 좋은 경험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던 경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문장 자체에 성공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물론 들어가는 그 자소서 문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안 들어가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딱 읽어보는 순간 아, 이거 성공 경험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리 써놓은 성공 경험 항목을 어떻습니까? 네,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성공 경험 항목을 미리 써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겪은 가장 도전적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 문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항들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앞에서.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할 때 가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도전적인 경험이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냥 도전적인 경험이 아니라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적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경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쁜 것을 써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씁니다. 하지만 문장 어디에도 나쁜 것을 쓰라는 어떤 사인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나쁜 거는 쓰면 안 됩니다. 다 좋은 것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었는데 그것을 실패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가 좋았던 성공적인 경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즉 뭐예요? 경험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경험의 무게감이 중요하다. 여기서 무게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워낙 잘 쓰는 표현인데 사례의 무게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례의 무게감이라는 게 뭘까요? 사례가 굵직하고 묵직하고 예, 누가 봐도 뭐 가장 그런 경험이네. 그래,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경험이네. 이렇게 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가지고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내용을 물어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면접관이 그게 가장 뭐뭐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불싸. 예. 조금 사례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예, 면접관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늘 얘기하죠. 반드시 대학교 경험을 적으셔야 돼요. 예, 경험은 성장 과정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경험은 대학교 때 경험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도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내가 해본다는 건데 그럼 그거를 왜 시작하게 됐으며 예, 그걸 왜 도전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문장 안에 어때요?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왜 그걸 도전했을까요? 예, 그래서 의도와 목표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셔야 됩니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도전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도와 목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경험의 내용을 프로세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경험의 스토리를 쭉 적으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이랬는데 중간에 이랬고 마지막에 이랬다라는 내용을 쭉 적으셔야 됩니다. 즉 성공했던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왜 그 일을 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도전하기로 했는지 그런 의도와 목표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사례를 쭉 쓰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면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사례를 통해 드러난 나의 역량입니다. 뭐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이 뛰어나고 거기다가 내가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이 도전적인 경험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역량은 내적 역량만 가지고 쓰셔도 좋고 직무 역량을 포함해서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직무 역량을 포함해서 쓴다라면 뭐 컴퓨터 코딩 능력과 책임감 이렇게 두 개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예요? 열정과 적극성 이렇게 내적 역량만 가지고 태도 역량만 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역량을 한 2개 정도 드러난 역량이 2개 정도 기술될 수 있도록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쓰시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대로 쓰시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그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도전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극복을 해냈다. 그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공 경험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공 경험을 작성하실 수 있는 레이아웃이 될 거예요. 예,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떤 경험이 가장 도전적인 경험에 적합한 경험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점이 이제 들겠죠? 그럴 때 보면은 제가 권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경험은 사실 직무 관련 인턴십 경험이고요. 잘 들으십니다. 직무 관련 인턴십 경험이 없는데 그냥 인턴십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직무랑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 인턴십을 하고 나서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와 인턴십을 했던 직무가 달라요. 그럴 경우에 그 인턴십 경험을 가장 도전적인 경험, 성공적인 경험에 쓰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물론 직무 관련 인턴십 경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에 버금가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인턴십 경험은 없어도 학부 연구생 경험이 좋은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니까 쉽게 좋은 회사를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굉장히 굵직한 프로젝트를 몇 개 했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또 큰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쓰셔도 좋고요. 성공 경험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을 퍼블리싱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논문을 게재했다. 뭐 등재지에 게재하거나 SCI급에 게재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그 도전적인 경험이죠. 성공적인 경험이죠. 왜냐면 학부생이 사실 등재지에 뭐 논문을 내거나 이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좀 힘든 사례죠. 그렇게 힘든 경험을 어때요?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물론 주저자나 교신 저자가 아니라 뭐 제2제자, 제3저자, 그러니까 보통 뭐 한 4-5명이 한꺼번에 썼는데 내 이름이 같이 들어갔다.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좋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학부생이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게. 그래서 학부 연구생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그걸 써도 좋고,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다면 논문 게재 경험까지 쓰시면 더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공모전 수상 경험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는 조금 밀립니다. 밀린다는 게 사례의 무게감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위에 두 개보다는. 공모전 수상 경험, 그것도 직무 관련 굵직한 공모전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힘든 여행을 마무리한 경험으로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 배낭여행 30일 다녀왔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졌죠. 지금 우리가 해외를 잘 못 나가고 있고 좀 위험해서 여행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사례가 좋아서 많이 쓴 게 아니라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례로. 왜요? 인턴십 경험도 없지. 뭐 학부 연구생 논문 게재한 경험도 없지. 굵직한 직무 관련 공모전 수상 경험도 없지. 그럼 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여행, 뭐 30일짜리 해외여행 마무리한 경험 이런 것들 씁니다. 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의도 목표가 있었죠. 그걸 어떻게 쓰십니까? 예. 대학교 뭐 3학년 여름방학 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더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게 의도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였다. 이게 목표죠. 예. 그래서 그게 의도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여름방학 하고 나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갔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 글 쓰는 것의 어떤 순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와 목표를 먼저 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례를 쓰시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계획성과 준비성이 되겠죠.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드러난 역량입니다. 네. 물론 태도 역량이겠죠. 네. 그다음에 또 뭐 큰 학과 행사라든가 큰 동아리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한 경험도 쓰시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해외 봉사 활동을 한 2, 3주 다녀왔다든가 굉장히 그 오지에 힘든 어떤 과정이죠. 뭐 그런 데를 다녀온 경험 이런 것도 쓰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금 제가 쓴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네.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슷한 정도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무게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인턴십 경험이, 대기업 인턴십 경험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학부 연구생 논문 게재한 경험은 그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대기업 인턴 못지않게 좋아요. 그리고 공모전 수상 경험은 조금 밀립니다. 좀 가벼워요, 그거보다는.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더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사례를 가지고도 제가 가볍다는 표현을 쓰니까 얼마나 굵직하고 좋은 사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 경험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 두 번째 시간으로 성공 경험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